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나한테 앵겨 마녀. 나한테 앵겨 뒤에 목욕탕 마크가 있네요. 마응 안녕. 오늘을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즉 황금 같은 일요일의 어떤 날, 난 만남이라는 것을 가졌지. 처음 본 남자야. 당연하지. 와, 첫인상 죽이더라고. 나는 한눈에 뻑간 남자에게 말을 시키고 난 먼저 말을 안 걸어. 쪽팔리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신해철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야. 사실 난 만남이라는 걸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노래가 귀에 선뜻 들리지 않았어. 가로 열고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가로 닫고. 근데 갑자기 남자가 노래를 막 따라 부른다? 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리고 막 혼자 생각하면서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몰하고 남자는 계속 지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야. 그리고 몇 분 후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남자 왈 고스트 스테이션 알아요? 나 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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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린지는 언뜻 당연히 알았지만 모르는 척 조용히 보이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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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들 중에 미팅 나가 나를 부인할 자 있으리라. 미팅 나가 나의 부인할 자 말고 나를 부인할 자 있으리라. 이런 그것도 나를 3번 부인할 것 있으리라. 아니요. 혹시 아시나 하고요. 못 들으면 못 들은 걸로. 점점. 아, 마왕 고스요? 한순간 나의 정체가 달라. 그 남자 왈 이런 표정을 짓더니 아, 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린 친구가 돼버렸지. 사실 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만남을 가졌지만 고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가 될 수 없었지. 하지만 난 쥐기는 고스 가족 친구를 만나게 되어 기뻤어. 글쎄, 우리 식구끼리인 것이 확인돼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커플도 굉장히 많고 또 식구를 전제로 만나서 잘 되고 있는 커플도 많은데 식구인 것이 확인됐다고 해서 왜 그 이상 진도가 안 나왔을까요? 궁금하네요. 마녀 쪽에서 저쪽 남자애가 고스 식구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 아니라 저쪽 식구가 마녀다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마녀들이 이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여중생에 대한 환상은 전부 구라다. 여고생에 대한 꿈 깨라. 이런 걸 확실하게 좀 남자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기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섹시한 만기 드라큘라인데 학원에서 고스 식구 늘리기 운동으로 놀자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 국어 선생 이 선생을 호빵맨이라고 칭할게 한테 놀자에 대해서 침을 팍팍 튀기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 놀자의 사상이란 이 본능과 쾌락에 입각해 사는 사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네. 우리 학원에 칸 닮은 그러니까 독일 골키퍼 칸이 있잖아. 그 놈을 닮은 쌤이 한 분 있는데 과학을 맡는다. 이 쌤을 칸이라고 칭할게. 칸. 혹시 고스 식구? 나 허그덕? 쌤도 설마 고스 식구? 아니야. 나 그거 안 들어. 참 구라도 놀자를 아는 분이 우리 고스 식구 빼면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히 희박하니까 난 고스 식구를 짚었지. 에이 그럼 로스 식구? 아니야. 나 그거 안 들어. 우리 칸 선생은 끝까지 부인을 했고 결국 쉬는 시간이 끝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공부를 하러 가야 했다. 아니 우리 식구라는 게 뭐가 수치스러워서. 뭐 우리가 떵이랑 야한 거랑 엽기스러운 걸 즐기는 거 빼고는 우리도 다 정상인데 그거를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남지 않나요?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학원에서 계신 과학선생님 중에 칸 닮은 선생님 그냥 부으세요. 우린 다 이해해요. 뭐 우리가 사이코인 거 빼고는 정상적인 사회인이지 뭐.
선생님들이 식구라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면은 지금 홀가분한 입장에 계신 분하고 먹여 살려야 될 처자가 있는 분하고는 이 좌절하는 정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처자식이 있는 분들이 우리 식구인 걸 사회에서 숨기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린 뭐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아, 머리가 되게 근지러운 하루예요. 언제 감았냐면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됐어요. 오늘 머리가 계속 근지러운데 그랬더니 아는 분이 되게 좋은 걸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뭐냐면 집안에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건데, 부착시키면 수돗물을 온천수 같은 성분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그물로 머리를 감으면 이게 머리가 안 간지럽대요. 그래서 그걸로 감았거든요. 효과가 어떠냐고요? 네. 머리 가죽을 통째로 벗겨버리고 싶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좀 긁고서 시작합시다. 괴로워. 김바다 정한종의 새 밴드 나비 효과의 Get Away 들으셨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으로 밤 꼬박 새버린 얘기래요. 마왕 약점좀 하는데
내가 올해 고2가 되거든. 방학 내내 고스를 들으면서 점차 내 몸을 어둠으로 물들여가고 있었어. 습관이 되니까 5시간 넘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 3시에 라디오를 끄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내 방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거든. 타다다다닥 불 켜짐, 타다다다닥 불 꺼짐, 이런 소리가 30분 간격으로 3번씩 나는 거야. 겁이 많은 나는 식구인가 유령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 현명한 머리로 이틀간 생각한 결과 그것은 바로 신문 배달원과 우유 배달원이셨던 게야. 우리 집에서 신문 2개를 보고 우유 하나를 먹거든.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어. 3시 30분경, 4시경, 그리고 4시 30분경에 들리는 소리들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야. A신문, 우유, B신문일까? B신문, 우유, A신문일까? 아니면 우유, A신문, B신문이냐? 우유, B신문, A신문이냐? 아니라면 A신문, B신문, 우유냐? B신문, A신문, 우유냐? 그래서 나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창문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 그분이 오시길 기다렸어. 늘 첫 스타트를 끊는 그분 말이야. 밤새도록. 점점점. 계속. 점점점점. 점점점점점점. 근데 5시가 넘도록 한 분도 오시질 않는 거야. 그래 마왕. 그날은 일요일이었던 게야. 두둥. 난 신문도 우유도 오지 않는 일요일날 밤을 꼬박 새고 만 거지. 그 충격으로 고스도 듣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황제 머시기를 듣지를 못했다고. 어제서야 비로소 충격에서 깨어난 거지. 그래서 나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인가? 하여튼 어쨌든 드디어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3시부터 기다렸어. 결론은 첫 스타트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도 확인 못했어. 무진장 빠르더라고. 툭 한 소리가 나서 신문이란 걸 알았는데 무슨 신문인지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 생머리 소리칠까 못 나갔어. 오늘 또 도전할 거라고. 난 A신문, 우유, B신문일 거라고 생각해. 마흔 어떤 순일 것 같아? 마무리는 알지? 그러니까 어릴 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쟤는 혼자 놔둬도 참 잘 놀아. 뭐 이런 얘기. 아유, 혼자서도 참 잘해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자기 혼자 일로 뛰고 절로 뛰고. 우리 집 고양이도 그러는데 이렇게 공 하나 던져두면 지 혼자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혼자 잘 놀거든요. 예. 그쵸 뭐.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에 빠져서 집중하면서 막 이거 연구하면서 고뇌하면서 고민하고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이런 청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은 참 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우리 옆에 내 같은 타입의 사람이 참 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돌고래 회 맛은 어떠냐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파충류도 곱창을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파충류도 이렇게 위장, 소장, 뭐 12장 이런 게 뭐 그렇게 돼 있느냐. 무슨 말이야. 그래서 딱 가리키길래 창밖을 봤더니 차 창밖에 거북 곱창이라는 상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 또 곱창을 먹냐고. 그런 거죠, 뭐. 예. 썰렁하죠? 저도 썰렁해요, 저도. 여러분은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서 에이 썰렁하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이게 제 가정일이라고요. 얼어붙은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참. 집 나간 샴푸통 마녀. 마왕,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화책이란 글 읽어봤어. 나 오늘 처음으로 만화책 읽어봤다. 자랑자랑. 날 이상한 애로 생각하지 말아줘. 난 여태 살면서 만화책이란 거, 잡지나 책 같은 거 사면 서점 아줌마가 덤으로 주는 쪼매난 만화책 주는 거 빼곤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여점 같은 데서 빌려주는 만화책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친구들은 내가 만화책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20년 넘게 살면서 어떻게 만화책을 안 볼 수가 있냐고. 안 볼 수도 있지 뭐. 그걸 갖다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응?
어떻게 만화책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네. 선생님들이나 TV 같은 데서 보면 만화책은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 어느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만화책은 나쁜 거라고 하도 많이 들어왔던 터라 어느 TV에서 그러는데요? 난 당연히 만화책은 나쁜 건지 알았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만화책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난 아예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친구들이 보라 그래도 안 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화책을 뺏어가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보니까 뺏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저 만화가 화실 가가지고 거기 다들 막 배경 그리고 막 데생하고 작업하는데 그 옆에서 육법 전서 보고 있어봐요 한번. 예? 그러면 야 너 만화 안 그리고 너 자꾸 무슨 법률 서적 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고서 그거 압수할 거 아니겠어요. 만화가 화실 가서 정석 문제 풀고 앉아 있어봐. 남들 열심히 스크린통 갖다 붙이고 있는데 욕먹지. 사건은 전철안에서 시작이 되었지. 여기서 사건이라면 내가 만화책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야. 친구랑 놀러를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한 25정거장은 가야 되더라고. 처음엔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계속 가니까 지겹더라. 그 친구가 자기는 만화책이 있다고 그걸 볼 거래. 나보고 보라고 주더라고. 제목은 소년탐정 김전일이었어. 난 볼까 말까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폈어. 근데 두둥 몇 페이지를 넘겼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 거야. 제목이 소년탐정 김전일이니까 뭐 사건 해결하고 그런 걸 텐데 계속 읽어도 내용이 전개가 없고 내가 거꾸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친구를 찔렀지. 야 이거 재미없다. 내용이 이상해. 재미없다니 그거 재밌어. 야 근데 이 책 어느 쪽으로 읽는 거니? 야 이 바보야 만화책 한두 번 읽냐. 이건 뒤에서부터 읽는 거잖아. 봐 뒤쪽에 표지가 있잖아.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날 신기하게 쳐다보더라. 진짜 민망했지. 난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보고 있었지. 근데 뒤에서부터 읽는 건 알겠는데 만화책을 피면 대화가 나오잖아. 그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또 물어봤지. 비굴 야 있잖아.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야?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야?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뒤에서 시작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잖아. 그냥 읽어! 그러지 나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순간 아까 날 신기하게 쳐다봤던 앞자리 사람들 다시 한번 날 신기하게 쳐다보더만. 아무튼 난 그렇게 나의 첫 경험을 했지. 막 만화책 처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 나한테 어찌나 무안을 주는지. 만화책을 처음 보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첫째는 그 뒤에서부터 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시기였으면 아니 대화를 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몇 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껴 맞춰보면 앞뒤가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대사가 완전히 없는 고온 같은 만화도 몇 커트만 맞춰보면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데 대화가 있는 만화는 당연히 대화끼리 연결을 해보면 한두 페이지만 넘어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 만화책을 지금까지 안 봤던 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주변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뇌의 구조와 사고방식 자체가 만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에 좀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어렸을 적에 장독대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병을 굉장히 심하게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열병을 심하게 일주일 이상 앓은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말이야 만화책 재밌더라. 가면서도 계속 읽고 오면서도 계속 읽고 그 만화책이라는 거 왜 그렇게 읽는 줄 알겠더라고. 앞으로 아마 나와는 엄청 친해질 듯 싶어. 요번에는 무슨 만화책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TV에서 꽃보다 남자인가? 그거 만화책을 드라마로 한 거라며. 그 TV를 보니까 재미나던데.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뭐야? 아이, 진짜 테레비를 안 보니까. 혹시 F4 나오는 거? 에이, 진짜. 그래서 나 이제부터 꽃보다 남자 만화책을 읽어보려고 해. 만화가 드라마는 알고요. 그리고 마왕, 재미난 만화책 좀 추천해주라. 아주 재미난 걸로. 난 꽃보다 남자 빌리러 가야겠다. 마무리 안 된다. 마무리 마왕이 알아서 해 좀. 아담마녀가 보냈는데, 축하해요. 만화의 세계에 빠진 걸. 전 주로 순정만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재밌게 읽은 건, 여혈여아. 맞나? 아무튼 황미리 씨 작품인데요. 코믹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읽은 만화책 인어공주를 위하여 이미라 씨 작품인데 이 책은 재판되고 있어요. 원수연 씨 작품 특히 풀하우스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 밖에 김기애 씨, 강경옥 씨, 이은혜 씨 등 추천합니다. 아무튼 만화계에 들어오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양귀비꽃 마녀는 만화 많이 읽으면 좋아요. 굳이 하나 추천하자면 청량열전. MJ 킴 씨가 천랑열전 아닌가요? 마왕 동생은 열혈여하고요. 천량열전입니다. 할렘 마녀가 저도 추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이미라 작가 책 다 읽어볼만 합니다. 인어공주를 위하여 이슬비가 내리는 나라 신로미오 줄리엣. 일본 만화는 히사야 나카조의 아름다운 그대에게도 재밌고 우리 시대 천재 작가 천계영의 언플럭드 보이, 오디션, 컴백홈 또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여점에서만 빌려보지 마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책을 사서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여점에서 빌려보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대여점이 있답니다. 잘못된 건데도 말이죠. 대여점에서 만화를 빌려보면 만화 작가들은 만화를 그리는 의욕 상실에 빠져버립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독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단행본을 내는데 독자들은 대여점에서 보고 찢어가고 그럼 좋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이기도 하죠. 일단 밥을 먹고 이 손발에 에너지가 공급돼야 손가락하고 뇌를 눈을 움직여서 만화를 그리는 거니까. 하여간 뭐 이런 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화 제가 추천해주면 날밤 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추천하는 작품이 좀 특이한 얘기가 되겠는데 고우영 선생의 삼국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삼국지 완전판이 드디어 나왔어요. 글쎄 뭐 슬램덩크 완전판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독자분들은 삼국지 완전판도 뭐 편집 과정에서 편집자하고 뭐 이런 거에서 뭐 잘린 부분이나 뭐 우리나라 인쇄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삼국지 자체가 스케일이 굉장히 장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처음부터 성인용의 만화로 기획됐던 작품이니만큼 이 성적으로 그 야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촌철살인의 재치와 막 해학과 그리고 질펀한 이런 성적인 농담과 막 이런 것들 막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거를 군사 독재 시절에 그 만화에 대해서 일자 무지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들 잣대로 이거 자르고 지우고 막 이렇게 해서 작품을 한마디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완전판은 원래 오리지널 삼국지 원고대로 다시 일부는 다시 그리고 수정하고 막 아주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수술을 해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삼국지를 여러분들에게 봐라 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아니 뭐 더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 현대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건데 앞에 이 고우영 선생의 그 얘기가 아주 짧지만 그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하는 그 문장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게 된 자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제서야 애를 수술을 시켜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게 됐다라는 그런 작가의 절절하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삼국지 완전판 말고 불완전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판은 물론 이번에 당근 샀죠. 불완전판을 꼭 보관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완전판이 이렇게 쭉 또 세상에 이제 보급이 되고 나면 10년이나 20년쯤 뒤가 되면은 아마 완전판 좀 보지 누가 그 불완전판 삭제판 보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안 이어져요. 뜬금없이 그냥 몇십 카트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스토리가 나가는 거 그리고 그림 중에 일부를 막 이렇게 벅벅 지워가지고 변형시켜 놓은 거 그리고 단어 중에 일부가 막 이렇게 삭제된 거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불완전판을 제가 꼭 보존하려는 이유는 그러고 나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삭제돼서 박살이 났던 그 무참한 판본들은 구할 길이 없어지고 세상에 온전한 이 고우영 삼국지 완전판만 쫙 깔리게 되면 예전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문화에 대해서 일절 어떤 소신과 지식과 방향과 뭐 이런 거 없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의 모습이 맡겨졌을 경우에 얼마나 무참한 결과를 초래했던가라는 그 증거품으로 꼭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20년 뒤에 요즘 분들은 잘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거물로 제가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삭제본하고 완전판하고 비교해보면서 뭐가 잘렸었던 거냐 하는 걸 쭉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또 재미인데 저는 고우영 삼국지를 지금 80번에서 90번 정도는 좋게 봤을 거예요. 근데 양쪽을 비교해 보는데 또 왜 화가 나냐면 삭제된 부분들을 보고 나니까 그 부분이 삭제가 안 되고 대중들에게 읽혀졌다고 해서 국민 정서 함양이 안 됐을 리도 없고 무슨 국민에게 손해가 갔을 것도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검열을 해서 국민들이 볼 권리를 자기네가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조선시대 때 그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들 이 민, 백성 이런 것이 어리석은 백성 그래서 백성을 지도하고 교화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무지렁이 이것들이 백성이고 얘네들은 우리 위정자들이 끌고 통치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예전 조선시대 역사관이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 의해서는 바로 그 백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백성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뽑고 자기들 스스로 권력을 위임하고 또 관찰하고 뭐 이러면서 나라를 스스로 끌고 가는 게 이제 나라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최근까지도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화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가령 이제 만화에 대해서도 뭐 검열에서부터 온갖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왔던 것이 사실 뭐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 보수기득권층에 끼어들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만화나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쌓고 학교에서 금태안경 치켜 흘리면서 훗 그러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 공부벌레의 모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이 만화 그리던 애들을
공부하던 애들이 만화를 가르치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음악한 애들을 공부한 애들이 음악을 가르치고, 수업 시간 땡땡이 쳐서 영화 보러 갔다가 나중에 영화 하는 애들을 수업 시간에 공부한 애들이 나중에 영화 하는 애들한테 영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다 생긴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오늘 추천작은 고우영 삼국지인데요. 기회가 나시면 특히 그 옛날에 검열당했던 무자백에 잘려나갔던 그 판본하고 최근의 완전판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보는 것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뭐냐면 별로 그렇게 예민할 것 같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검열을 하고 백성들을 통제를 해야만 나라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냐라든가 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설마 이런 것까지 다 잡고 이런 건 말까지 못하게 했어?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정말 좋은 공부예요.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예전에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었거든. 나 말고도 한 5명 정도 갔는데 한참 고스톱 치고 난장 까고 술 마시려는데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데 큰 냄비가 없는 거야. 이놈이 워낙 영세적으로 먹어서 그리고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냄비가 있을 리 없잖아. 그런데 철로 된 세숫대야 있잖아. 왜 오래된 집에 꼭 하나씩 있는 구릿빛 세숫대야.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라면을 끓였지? 그래서 끓이자마자 후다닥 다 먹었거든. 근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세숫대야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비누 거품처럼 쭉 테두리를 두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놈한테 이게 뭘까 그랬더니 한 놈은 몰라? 밥 있냐? 이런 식으로 시큰둥. 근데 한 놈이 하는 말. 아 그거 때일 거야. 세숫대가 가장자리에 때 붙어 있잖아. 그 물 넣고 끓이면 부글부글 거품 생긴다고 접대 어디서 들었어. 순간 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할 뻔했으나 젠장 그럼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지는 왜 먹은 거야. 방 주인이 밥을 들고 오는 바람에 가장자리 때를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그런 다음에 밥 말아 먹었지. 이렇게 먹었더니 맛은 좋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보난자 환자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연은 우리 고스에서 그다지 엽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안인데 세숫대야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양동이에 밥 비벼 먹은 적은 있었는데 초딩 때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산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러더니 도시락 다 앞으로 까라 그래가지고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다 들이버가지고 막 비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뭔 맛인지 모르는 하여간 그게 돼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자기 밥그릇 들고서 배식 해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도 또 이렇게 먹자 그러고 뭐 애들은 막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뒤에서 주번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면서 근데 걸레 빠는 양동이가 어디 갔지? 라고 얘기를 한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그 자취방이라는 공간의 매력이라는 게 나중에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 정말 그 자취방에서 혼자 아프거나 힘들거나 돈 떨어지거나 뭐 그다음에 혼자 사는 서름 이런 거 겪을 때도 뭐 있겠지만 그 자취방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어쨌든 그 자취방이라는 공간이 그 개인의 앞으로의 일생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원과 장래의 미래와 뭐 꿈과 막 이런 것들을 잉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표현이 너무나 너무나 이런 고상한 표현은 우리랑 맞지 않아. 뭐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취방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뭔가 몸을 일으켜서 뭘 다 해보고 싶은 것이고 다 그런 공간인데 선배들 이렇게 자취하는데 가가지고서 라면을 끓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 먹다가 저쪽에 설거지할로 던져놓은 그릇에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어우 이 설거지 안 해요. 끓이면 다 소독돼. 이씨.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라면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던 공간인데 참 그리운 것 같고 자취방 중에서 이 뭐 학교 다니는 선배 후배 이 동창들 뭐 이렇게 사는 자취방 말고 기타 치는 형들이 자취하던 방 그 방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굿비리 때 나는 언제 독립하여 저 형들처럼 자취를 하면서 살아보나 하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지하 내지는 지하 이 이상한 방 가보면 이부자리 하나 그리고 백판하고 전축 우르르 그리고 기타 끝 뭐 이렇게 있는 방인데 거기 보면은 그 형님들 여자친구도 놀러 오고 우후 여자친구가 방에 우 좋겠 막 이런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고 거기 모여서 바로 그 끓이면 소독돼 이씨 그러면 끓여 먹으면서 이 게리 무어와 잉베이 멈스틴의 기타 연주를 논하면서 블루스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던 공간들인데 지금쯤은 뭐 거기서 저한테 해쳐라 기타란 말이지 이걸 논하던 선배 형들은 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자취방 좋잖아요. 자취방에서 나눠 먹는 그 라면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있는 반찬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삑삑삑삑 해가지고 뭐 그 그릇에 안 덜잖아요. 프라이팬 하나에다가 몇 명이지? 그럼 이제 밥 공기를 5개 꺼내려고 몇 명이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지? 5, 그럼 숟가락 5개 프라이팬에 빡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그 다음에는 머리로 밀치면서 그때는 머리에 모난 놈이 제일 싫어요. 그 모난 놈이라는 게 성격이 모난 놈이 있겠는데 머리에 모난 애들이 있어요. 걔는 통수가 뾰족하다. 그래서 먹다가 머리를 이렇게 밀면 머리가 아파요. 걔가 제일 많이 먹어요. 자, 뭐 오늘 대충 그러한 사연들이었고 오늘 마지막 곡은 서태지 씨의 새로 나온 앨범 그 지난번 앨범의 재녹음 한 앨범하고 또 지난번 ETP 페스트의 공연 실황을 모아놓은 앨범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난 알아요. 이 2003년에 이 노래 제목을 들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요? 네. 서태지의 난 알아요.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해서 제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무엇 하고 있어. 나도 네 손은 너무 난 정말 그때 얘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
미소 그 눈물 그 알 수 없는 만큼의 마음 그리고 어렵다는 편지는 쓰지 않아도 돼 너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다시도 마음속에 너의 나는 그대여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술 안겨주는 그대로 말하지 말아요 나에게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가나요 그대여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10년을 맞이해서 나나로를 편곡을 해서 불러왔는데요. 어때요? 감회가 새롭죠? 자, 오늘 공연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ETPS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곡 알죠? 자, 다음 곡은 마지막 곡 Take 5입니다. 자, 하늘 높이 Everybod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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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내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 쉽지 않은 건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맘속 가득한 또 강하게 찾아서 난 꿈의 소중함을 알았어 할 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모습 그렇게도 난 구속받지 않은 삶이라는 걸 행복한 너의 모습 지나는 건 일어서는 건 가까이 있게 한 자리에서 everybod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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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내가 너를 만난 건 행운이야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맘속
안녕. 자, 내년 이티페스에 다시 와요. 바이바이.